이 영상은 국제정세, 외교, 지정학 시청자들을 위한 분석 영상입니다. 유럽 재무장, 방위 조달, K방산 수출 분야를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유럽이 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누구부터 끊어낼 준비를 하느냐가 앞으로 3년 한국 방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장면의 핵심은 탱크도 포탄도 아닙니다. 바로 위성을 이용한 작전통신망입니다. 현재의 전장에선 전쟁은 무기의 투입보다 먼저 통신을 끊습니다. 작전통신망이 끊기면 무기는 들고 있지만 현대 전장의 필수인 신속한 지휘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현대의 위성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산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신속한 지휘체계에 가깝습니다. 지휘체계가 끊기면 탱크는 느려지고 드론은 표적을 못 받고 미사일은 업데이트가 멈춥니다. 결국 유럽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눈앞에 닥친 러시아가 아니라 유사시 작전통신망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국 방산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체계 편입 적합성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현실 좌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군 전용 위성통신 체계를 이미 운용하고 있고 전력 기반은 깔려 있습니다. 정찰 위성 전력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눈과 귀도 같이 갖추는 중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시작선이 아니라 확장 구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의 성패가 우리 위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전의 작전통신망은 동맹의 승인과 운영, 그리고 연결 규칙에 묶이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동맹을 자동이 아니라 조건으로 다루는 장면이 계속 쌓이면서 유사시 작전통신망이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하필 미국이 그 가능성의 중심에 서게 됐느냐입니다. 첫째, 미국은 이제 안보를 가치가 아니라 조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방식과 범위를 매번 다시 계산하는 관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즉, 예전엔 자동이었던 게 이제는 협상의 조건이 된 겁니다. 둘째, 미국은 무기보다 먼저 레버를 꺼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관세, 수출 통제, 제재, 기술 접근권 같은 카드가 안보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협상 카드가 한번 작동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전력 자체가 아니라 공급망과 유지보수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부족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중단입니다. 셋째, 미국의 산업정책은 동맹에게도 예외가 아니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자국 내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동맹의 역할은 함께가 아니라 분담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생산, 책임을 나누자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권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구조가 됩니다. 넷째, 유럽이 제일 크게 느낀 건 의지의 리스크입니다. 이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바뀌면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 구도가 바뀌고 여론이 흔들리면 동맹도 계약서처럼 재검토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통신, 위성 같은 영역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기처럼 한번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라 항상 작동해야 하고 항상 업데이트돼야 하고 항상 승인돼야 하는 운영권을 쥐고 있어야 버티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결론은 빠르게 수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더 사기 전에 지휘망부터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 운영권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를 제거하자. 이게 지금 유럽이 지휘망 자립으로 움직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변해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유럽이 급하게 무기를 더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휘망과 통제권을 자기 손으로 가져가며 방위 조달의 기준을 바꾸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정부 안에서 군사위성 사업인 스카이넷6가 미국 의존 논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선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깊은 본질은 기업이 아니라 전장 통제권입니다. 전쟁 중에 버튼을 누르는 손이 우리 손이냐? 남의 손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남의 손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순간 동맹은 계약이 아니라 중단 리스크가 됩니다. 영국에서 특히 민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에어버스가 영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에 얽혀 있고 록히드는 영국 공장 설립을 약속하며 경쟁이 더 정체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건 무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구와 네트워크를 공유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는 한번 네트워크가 묶이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보다 규칙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성 이야기를 우주산업으로만 들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위성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배선입니다. 배선이 끊기면 드론도, 포도, 미사일도 제때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장에서 먼저 흔들리는 건 화력이 아니라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총을 더 사기 전에 먼저 지휘망의 운영권을 자기 손에 쥐려 합니다. 이 흐름이 영국만의 이야기라면
단순히 영국의 정치 뉴스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같은 방향의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라인메탈과 OHB가 독일군을 위한 스타링크급 군용 위성통신망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교훈은 하나였죠. 통신이 끊기지 않는 쪽이 전장의 리듬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꿈꾸는 건 위성을 몇 개 올리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구조를 깔아두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휘망을 주겠다는 건 결국 보안과 인증, 그리고 업데이트의 열쇠까지 한꺼번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물건 시장이 아니라 접속권 시장으로 변합니다. 이유도 이미 이 방향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보안통신 체계를 깔고 조달 규칙도 유럽 표준 중심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유럽 소유의 지휘망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방산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유럽이 무기를 사느냐가 아니라 유럽이 지휘망을 자기 손에 쥐는 순간 그 체계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망 체계는 한번 들어오면 오래 쓰고 한번 밖으로 밀리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의 군용 위성통신 논의 배경에 주권과 미국 의존 축소가 깔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조달의 기준이 조용히 이동합니다. 싸고 빠른 공급자에서 같은 체계 안에 있는 공급자로의 전환. 전시에는 싸고 빠른 것보다 통제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기준으로 위험이 생기는 지점을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장비를 납품했는데도 업데이트 권한이 애매하면 전시 운용 리스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는지 불명확하면 장비는 곧 보안 이슈가 됩니다. 2단계부터는 가격 협상 단계에서 신뢰 구조 협상의 리스크를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요 근래 외신 보도에서 영국이 방위 투자 계획과 예산 공백 문제를 안고 있고 이 상황에서 스카이넷6 같은 굵직한 선택이 더 민감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즉 유럽 각국이 재정 압박을 받아 왜 외부에 돈이 새냐는 질문이 커질수록 외부 공급은 성능이 좋아도 방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결정은 느려집니다. 결정이 느려지면 그 사이에 표준이 굳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납기가 아니라 상태 유지입니다. 유럽이 위성, 통신을 자립하려는 이유는 오늘 이기기보다 내일도 계속 굴리기에 가깝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이 약해지는 순간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운영권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장면을 하나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국 장비는 가격과 신속한 납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지휘망 체계와 묶이는 순간 업데이트와 보안 인증의 주도권이 유럽 표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한국이 즉시 대응이 어려워지면 다음 계약부터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즉,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체계가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 체계로 움직이는 흐름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서 답은 더 싸게가 아니라 같은 체계로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단품이 아니라 전시 운영의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유럽이 지금 만드는 표준과 맞물리는 자리를 먼저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순 납품이 아니라 운용, 유지, 보안, 교육까지 묶어서 전시에도 굴러간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은 외부 판매자가 아니라 운용 경험을 가진 파트너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민감 구간에서 유럽과 함께 검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유럽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장비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와 보안, 업데이트의 통제입니다. 여기에서 공동 책임과 공동 검증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제시하면 한국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표준이 굳기 전에 표준 근처로 가는 겁니다. 표준이 굳은 뒤에 들어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표준이 굳기 전에 같이 논의하면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이유가 아이리스 같은 체계를 주권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부터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제 유럽의 결론은 하나로 수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신경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작전통신망을 자립으로 바꾸고 그 자립을 규칙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받게 될 질문은 점점 단순해질 겁니다. 그것은 싸냐, 빠르냐가 아닌 같은 체계냐, 다른 체계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공백을 메우는 빠른 손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유럽의 체계와 운영 안으로 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